지난 주말에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오만의 중재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대화를 통해서 이란의 핵 문제를 비롯한 이 중동의 상황에도 숨통을 좀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 이야기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나눠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이었는데요. 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의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대화 방식이 좀 특이해요. 양쪽 대표가 별개의 방에서 대기하고 네. 바드르 빈 하마드 알부사이드 오만 외무장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의 말을 중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간접 대화였죠. 아, 이렇게 전해주세요 하면 이제 전달이 네. 되는 거군요.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초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게 서한을 보내서 2개월 시한을 제시하면서 대화하자. 만약 이번 대화를 해서 합의가 안 되면 우리는 니네를 공격하겠다. 즉 니네의 핵무기 제조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는다면은 네. 군사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과 협박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란은 물론 협박과 경고로는 우리를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전략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대응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뉴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란과 직접 대화할 것이다라고 불쑥 발표해 버렸어요. 네. 상당히 전격적인 발표였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란 쪽은 직접 대화가 아니다. 우리는 간접 대화한다. 하면서도 결국 대화 재개는 인정을 한 거죠. 네. 그에 따라서 결국 12일에 대화가 열린 거죠. 그렇군요. 회담 이후에 뭐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회담을 긍정적, 건설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후속 회담도 합의했다고 합니다. 네. 오는 18일 로마에서 네. 후속 회담이 열린다 합니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회담 뒤 이란 국영 텔레비전과 회견에서 첫 만남으로서는 매우 평화적이고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열린 건설적 회담이었다. 네. 어떠한 부적절한 언어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떠한 부적절한 언어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미국 쪽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하지 않으면 군사공격할 거야. 계속 협박과 경고했는데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죠. 미국 쪽이. 그렇죠. 그 자리에서는. 네.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대화는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 그리고 위코프 특사가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양쪽의 적의를 해소할 지침과 사명을 가졌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매우 복잡한데 위코프 특사가 오늘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상호이익인 결과를 이뤄냈는데 아주 한 걸음 나아갔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의례적으로. 네. 근데 대화 방식이 아까 간접 대화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오만 외무장관이 이제 중간에서 말을 건넸다. 네. 이란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 네. 지금 얘기한 바에 의하면 미국은 직접 대화라고 했네요. 그렇죠. 네. 일단 이란 쪽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란 쪽은 국내 강경파들을 의식해서 미국과 직접 대화하는 모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많이 대화해봤는데 결국 안 됐는데 또 그러냐. 그래서 일단 자존심이죠. 이란으로서는. 네. 양쪽 대표들이 만난 사진조차도 찍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는 이 트럼프의 결단으로 대화한 것이니까 직접 대화가 격에 맞는다. 이렇게 이제 하고 사실상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물론 이제 오만 외무장관을 사이에 둔 대화이나 내용적으로는 거의 직접 대화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네. 또 회담 시작 때 직접 만나서 대표들이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각마다. 그리고 네. 또 이런 대화는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회담 끝나고 나서 뒤로 비공식적으로 뒤로 돌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발표 안 하는 거니까요. 네. 자, 사실 이번 회담 오기까지 미국과 이란 사이에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사이에 여러 가지 또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다가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 등이 포함된 쪽과 자신의 핵 개발과 관련한 국제 핵 협정을 맺었습니다. 네. 이른바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합의를 통해서 이란은 핵 개발을 핵 프로그램을 민수용으로만 제한한다. 핵폭탄 만들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 이런 데만 쓴다. 네. 대신 서방은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해 준다. 이제 이런 뼈대를 가진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란과 서방과의 관계가 진척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2018년에 갑자기
그 협정이 부족하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등이 빠졌다 하면서 미국을 일방적으로 그 협정에 탈퇴시켜 버렸습니다. 사실상 협상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것입니다. 미국이 빠져버렸으니까요. 네. 그리고선 이란에 대해서 다시 그 이상의 제재를 이전보다 더 심한 제재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더 좋은 협상을 위해서 이란 대화로 나와라. 그런데 이란은 못 나가겠다. 그렇죠. 니네가 먼저 차려해라. 이렇게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란은 오히려 핵 프로그램을 진행해 버렸습니다. 포괄적 행동 계획에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순도 3.67%에서 300kg만 보유할 수 있었는데 네. 그 협정이 파기고 난데 이란은 족쇄가 풀려버렸으니까는 마음껏 이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 현재 우라늄 농축 순도가 60%에 달하고 그런 우라늄이 275kg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지난 3월에 평가했습니다. 네. 이런 우라늄은 이론적으로는 6개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지금의 이 농축 우라늄을 무기급 농축 우라늄, 즉 순도 90%의 농축 우라늄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핵폭탄을 만들려면 장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란의 지금 과학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1년에서 한 1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조악한 장치라면 6개월 안이라도 만들 수 있다고 그냥 뚝딱 합니다.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는 그 협정을 깨버리고서 도전 협정을 맺겠다 그랬는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더 진전돼 버렸고 중동의 분쟁이나 갈등 상황은 악화된 거죠.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에도 이란 핵 협정을 복원하려고 5년 동안 대화를 했는데 네. 결국 미국 내 강경파 그리고 이스라엘이 반대하고 사보타지를 벌이는 바람에 이란과 협정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대집권하고 나서 자기가 일기 때 못했던 이른바 더 좋은 협정을 맺기 위해서 최대한 현재 압박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대화를 표명을 한 거죠. 네. 일기 때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니 이제 미국으로서는 먼저 대화를 제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트럼프는 일기 때 이 협정을 그 이른바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을 파기하고서 네. 또 위대한 협정을 맺을 수 있다 공언했는데 앞서 말한 대로 협정도 못 맺고 이란의 핵 문제는 더 심각해졌죠. 그렇죠. 네, 트럼프는 일기나 지금 중동에서 미국의 개입을 축소하고 네. 이란의 그 중동의 분쟁 상황에 발을 빼야 되고 그리고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과의 핵 문제 해결 안 되면 미국의 중동 개입이나 중동에서 분쟁 가능성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란이 그 대결이 중동 분쟁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는 그동안 계속 자기가 전쟁을 시작하는 대통령이다 하고 자화자찬했었는데 이런 식이라면 중동에서 분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이번에 최대한 압박을 하지만은 지난 일기 때 실수를 반복하기 위해서 잽싸게 대화도 표명하는 네. 전환하는 이런 입장을 보여준 거죠. 네. 이제 결과가 좀 중요하겠는데요. 네. 대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네, 일단은 예상하시는지. 관측통들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와 미국은 그동안 이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란 중동 지역에 있는 이란의 프락시 지금 이른바 대리 세력들 헤즈볼라니 무슨 네네. 이런 무장 세력들 시리아 아사드 정부니 네. 그래서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아주 큰 조건들을 내걸었어요. 크게 세 가지를. 근데 이런 조건은 이란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이번 회담에 앞서 트럼프와 위코프는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진정한 협상선이다. 이런 바듬라인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죠. 이란은 그동안 줄곧 우리는 핵무기 개발 안 한다. 민수형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고 네네. 또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란이 아직까지 핵무기 제조 단계로 들어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 제조 단계로 접어들지 않았다면은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는 결국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나 사찰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란도 그동안 이란의 입장에서도 보자면 또 그동안 미국이 제재를 봉해서 상당히 자기들의 경제가 이제 목 졸린 데다가 좋지 않았죠. 지난 네, 2년 네. 동안 거의 1년 반 동안 가짜 전쟁으로서 이스라엘과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가짜 전쟁을 과정에서 이른바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란의 그 중동에 있는 이란의 최대 대리 세력을 갖다가 완전히 거의 괴멸시켜 놨습니다. 네.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이란으로서 손발이 거의 아예 묶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란도 미국과의 타협이 상당히 절실하죠. 특히 이란으로서는 오히려 트럼프와의 협상이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바이든 네. 행정부에서는 이란 내 의회 내에 있는 대이란 강경파들, 그걸 이스라엘이 계속 반대하고 비토를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사실은 의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다 이스라엘 논의도 제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트럼프에서 미국과 1대1 협상을 통해서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트럼프의 미국 역시 신속한 타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회담 뒤인 14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에 대해 매우 신속히 결정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우 신속히 결정할 것이다. 이 뜻에는 이란에 대한 폭격이나 대화 포기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네네. 즉 이란과의 대화에서 신속한 일괄 타결을 위한 결정을 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상당히 일단은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네. 뭐 미국으로서도 이란으로서도 다 이 대화가 절실하고 필요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조금 좋은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가장 큰 변수, 뭐 걸림돌 어떤 앞서 말한 게 대로 있을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군요. 네. 이란에 대해서 현재 가장 강경한 태도를 그렇죠. 보였고 네. 비이란과의 대화를 반기지 않는 쪽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번 대화를 지난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불쑥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발표를 네. 했습니다. 표정 안 좋아졌죠. 표정 안 좋아졌고 사실은 잘 몰랐던 거죠. 네. 그만큼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반대해도 미국은 이란과 대화하겠다는 상당히 의지를 보이고 그 자리에서 이런 물먹였다고 볼 수 있죠. 베냐민 네타냐후를 네. 뭘 그전에 살짝 얘기는 했을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그래서 이번 회담이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억누르고 제어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의 반대와 사보타지를 트럼프가 돌파할 것이다. 이런 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워낙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가 저기 상당히 예상 불가죠. 뭐. 예상 불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난 2015년 2015년 이란 국제협정 그걸 트럼프가 2018년에 깼을 때 사실상 배후였습니다. 그리고 줄곧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방해해 왔습니다. 네. 이 트럼프와 이란과의 대화 발표 뒤 네타냐후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타결책이라는 것은 결국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국의 감시와 실행하에서 우리가 이란으로 들어가서 그 핵시설을 날려버리고 모든 장비를 폐기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말이죠. 이게 그러네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눈에 봐서 깨부시지 않는 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이걸 못하겠다, 이런 이란이 받아들일 이유는 절대로 없죠. 그렇죠. 네. 어쨌든 네타냐후 이스라엘은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민수용으로만 한정하는 과거 협정을 반복한다면은 네. 그 특유의 도발을 갖다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방적으로 이란을 폭격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판을 깰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다음 회담이 이번 주말이죠. 19일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양쪽 모두 시간 끄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는 2개월 시간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서 매우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대로 일단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로마 회담을 거친다면은 일단 잠정 합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종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일단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네. 또 핵사찰을 더 많이 허용해주고 대신에 미국은 그동안 최대한의 압력 정책에서 가했던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일단 성과를 일단 보여주고서 회담을 계속 진행해가는 방식이 아닐까. 왜냐하면 앞서도 말한 대로 양쪽이 지금 타결이 되게 그러니까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는 네. 이란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일기 집권 때처럼 그렇죠. 집권 내내 중동에서 별 성과 없이 미국의 개입을 유지하고 군사 분쟁과 갈등에 휘말려야 되고 네. 이란도 이걸 타결 못한다면 이스라엘의 위협 등에 봉착하면서 군사 분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쪽이 일단 성과를 보여주고는 협상을 지속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두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로서는 이란과 협상의 진전을 보여준다면 자신의 재집권 이후 최대의
대정책 성과가 그러네요. 가시적인 성과가 네. 되는 것입니다. 아마 놓치지 않으려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른바 쫑난다 표현이죠. 네. 넘어가면은 너 말만 해놓고 뭐 그렇죠. 했습니다. 예. 성과를 좀 얻고 싶어하는 우크라이나 트럼프의 지금 입장도 종전 있겠죠. 협상도 사실은 시작은 했지만 빨리 결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켜보지요. 네. 이번 주말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혜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퍼슨 스타쉽의 카운트 온 미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